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내과 수련을 했습니다. 내과 수련 이후에 좀 특이하게 클리니컬 인포메틱스라는 임상정보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는데요. 의료 및 헬스 시스템, 그 데이터를 공부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제 환자와 의료팀에게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요즘 의료에서도 이제 핫한 키워드인 인공지능, 특히 메디컬 AI, 즉 의료용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라스베가스의 이제 스피어라는 공연장에 갔었는데요. 그 로비에서 AI 로봇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re is my confused face. I see. 어떠세요? 곧 사람을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이 로봇에 의사 가운을 입히고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그게 모두가 생각하는 AI 로봇이 이제 의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NEJM에서 리뷰 논문으로 이런 AI가 의료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현재 상황과 고민해볼 과제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29일에 출간됐었네요. 제목은 의료용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치입니다.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하고 노벨 화학상, 이거를 인공지능 전문가가 수상했죠. 앞으로 이 AI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사람처럼 지식을 습득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그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신경망, 이걸로 구성되는 이제 언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가 책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 여러 어렵다는 시험들에서 고득점을 받은 건 이미 옛날 얘기죠.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공감적인 말투 그리고 표정 연기까지 사람을 복제한 듯이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의료인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근데 이 AI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화증이라는 허담증이라고도 하죠. 어떤 허구의 내용을 실제 일처럼 말하는 증상인데요. 이제 AI가 명령어를 받으면요, 그 언어 모델 안에서 어떻게든 꾸리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는요, 쉽게 속이거나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훈련 데이터의 품질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거인 거죠. AI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확성과 경고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래에 어떤 완벽한 AI가 만들어져서 그런 단점이 다 없어진다면 의료에서 사람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AI가 의료에서는 이미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해석한다던가 피부 질환 사진을 보고요, 분류해서 어떤 병인지 맞춘다던가 이렇게 질병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역할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요. 보통 AI 모델들은 이제 데이터로 훈련이 될 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가치들을 학습하게 돼요. 이건 뭐 이제 사람도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인풋, 그것에 따라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AI를 훈련시키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AI도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성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라는 거, 즉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목적과 행동을 좌우하는 원칙, 기준, 그리고 선호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 그것과 인공지능이 의료 결정을 할 때요,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날 죽일 건가,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만, 어떤 치료를 해야만, 그리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가치랑 AI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I의 의료 결정에서 가치와 관점이 이제 어떻게 얽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자, 이제 한 내분비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관한 의사죠. 그리고 환자는 키 100분위수가 3이에요. 즉 100명을 큰 키에서부터 작은 키로 줄을 쫙 세우면요, 가장 작은 데에서 세 번째, 그 남자예요. 피검사상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낮게 나왔고요. 원인은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성장 호르몬을 주고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다음 예시는 좀 더 복잡한데요. 14살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키가 100명 중에 작은 쪽에서 10등이에요. 이미 뼈 나이로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어른의 키에 다다랐고요. 성장 호르몬 수치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것의 높고 낮다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유전자 변형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 연관된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환자랑 의사가 있겠죠. 환자가 근데 미성년자니까 그 부모님도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처방을 하면요, 그것을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주사 비용을 감당하는 보험의사도 있어요.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의료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바람이 가장 먼저 있겠죠. 그리고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어떤 확률이라든지 비용 등이 또 연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단 1, 2cm라도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더 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는 그 효과를 위해서 약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동시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약의 비용을 감당해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AI는 이렇게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랑 또 다른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결론이라는 거를 도출할 건데요. 그 균형이라는 거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이 케이스를 GPT-4 같은 AI에게 물어본다면 누구의 입장으로 훈련되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즉, 그 인공지능이 누구의 입장을 대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AI는 어린아이 같아서요, 이제 훈련하고 미세 조절, 그리고 피드백으로 강화작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AI를 누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조절해서 어떤 의학적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의학을 책으로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환자분들을 보는 지금도 환자분을 가장 잘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AI는 이것을 만드는 경제적인 힘의 원천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이해관계 같은,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AI를 만들 때 다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겠죠. 일단은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의료용 AI가
여러 가지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될는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마땅하지만 이제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AI의 판단이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지는 않을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논문의 본문을 보시면요. 아까 그 14살 소년의 케이스에서 AI가 각각의 연관된 사람들로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해주는 편지 글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길어서 못 가져왔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에 이어서 의료 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